자, 12번부터 볼 건데요. 12, 13은 준킬러 문제예요. 그래서 다 풀지는 않고 그냥 풀이의 방향만 좀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보시면은 지금 여기서는 구하라고 하는 게 A, K, T 지금 모르는 수가 지금 3개나 있죠. 그래서 조건을 3개를 찾아야 돼요. 근데 여기서 주어진 걸로 이제 조건을 3개 찾는 게 좀 어려웠던 그런 문제였어요. 한번 찾아볼게요. 자, 일단은 지금 주어진 조건이 이 두 삼각형의 넓이가 2다 라는 게 있는데요. 저걸 가지고 자, 이 삼각형의 넓이가 2라고 계산을 하려면 어떨 것 같아요? 대답해줘요. 제가 드릴게요. 지금 보시면은 아무 변의 길이도 모르죠. 그렇죠. 네, 뭐 각도 모르고요. 뭐 이렇게 똑바로 있지도 않고 이런 거는 이제 이 넓이가 2다라고 하는 거는 어렵고요. 그러면은 이거 두 개의 넓이를 합치면 4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자, 이 삼각형의 넓이가 4다라고 하면은 지금 보시면은 자, 높이도 t로 알고요. 지금 밑변도 구할 수 있죠. 이렇게 하면 쉽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조건을 자, t 곱하기 그 다음에 t를 넣었을 때 로그 at 빼기 요거 이 넓이가 그러면 이제 4의 2배니까 8이겠죠. 이게 첫 번째 조건이겠죠. 이렇게 찾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넓이가 2로 같다고 했죠. 같다. 자, 그러면 알 수 있는 게 지금 요것을 높이로 본다면은 지금 이 밑변이 서로 같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또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점 A에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여기가 1대 2니까 여기도 이제 1대 2일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가 t면 여기가 2분의 t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2분의 t에서의 지금 이 두 함수의 교점이니까 여기다 넣어도 똑같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2분의 t를 여기 넣었을 때 이 값과 2분의 t를 여기 넣었을 때 의 값이 같겠죠. 로그 A요. 저 왼쪽 저는 네. 아, 역시 혼자 하면 안 돼 이거. 네. 이렇게 요게 이제 두 번째 조건이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건을 하나 더 찾아야 돼요. 지금 미지수가 3개이기 때문에 요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근데 보시면은 아까 우리 이걸 이용합시다. 여기가 1대 2다 보니까 여기도 1대 2였죠. 자, 그러면 여기도 1대 2일 거 아니에요. 그걸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2분의 t를 넣었을 때 여기다가 이게 1대 이게 2. 그러니까 요거의 2배가 t를 여기다 넣었을 때 로그 at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게 세 번째. 이렇게 해서 이제 조건 3가지를 찾아서 요거 3개를 연립하시면 충분히 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첫 번째랑 두 번째 조건 같은 경우는 A, T, K가 다 있고요. 여기도 A, T, K가 다 있죠. 근데 세 번째 조건만 A랑 T밖에 없죠. 이럴 때는 요 세 번째 조건 먼저 풀어야겠죠. 네, 그렇게 하시면은 뭐 간단하게 풀 수 있어요. 자, 13번도 킬러까지는 아니고 준킬러 문제인데요. 근데 처음 보면은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알면 쉽고 모르면 좀 어려울 수 있고 그런 문제인데 자, 한번 해볼게요. 지금 보시면 이차함수가 이렇게 있고 이차함수를 지나는 직선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거 말고 이런 이차함수 한번 생각해봐요. 이런 이차함수. 뭐 x축 이렇게.
자, 근데 어떤 직선이 있는데요. 그 직선이 이 부분의 넓이를 2등분 한대요. 그러면 그 직선은 뭐예요? 당연히 축이겠죠. 그래서 이거를 아는 거는 너무 쉽고, 그러면 이 축과 이 참수가 만나는 이 점, 꼭지점이죠.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당연히 0이겠죠. 그러니까 요 x축과 기울기가 같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쉬운데 요거를 기울여 놓으니까 조금 뭐 이제 생소할 수 있는데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직선의 기울기가 1이기 때문에 이것을 2등분하는 직선과 이차함수가 만나는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역시 1이라는 거예요. 요거를 알면은 굉장히 쉽게 풀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요 fx라고 하면은 f 프라임 3이 1이다를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용하면은 굉장히 쉽게 풀 수 있습니다. 한번 풀어볼까요? fx를 자 최고차항 계수가 1이고 뭐 bx 플러스 c 이렇게 한번 더 볼게요. 자 그러면은 f 프라임 x는 2x 플러스 b가 되고요. f 프라임 3은 6 플러스 b가 1이 되는 그런 b는 마이너스 5다라고 이렇게 계수 하나를 바로 구할 수 있거든요. 사실 이거를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문제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겠죠. 자, 이제 그 다음에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이제 주어진 조건 사용해야죠. 이거. 자 사용을 할 건데 지금 보시면은 이 부분이 S1이고요. 이 부분의 넓이가 S2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S1을 2배를 한 건데 이 S1을 2배를 하는 게 조금 이 그림상으로 봐서는 감이 안 오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어쨌든 넓이니까 정적분을 할 건데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좌표가 뭐 여기 교점이나 교점 좌표 아는 게 아니고요. 딱 이거밖에 몰라요. 그죠? 그러면 얘를 이용해야 돼요. 이용하려면 지금 0에서부터 3까지를 보시면 S1이랑 S2의 절반이 있죠. 자, 절반이니까 이 식을 양변을 2로 나누면 그죠? 네. 요거를 2로 나누면 그러면은 2분의 1 S2도 여기 있고 S1도 여기 있고 그럼 이제 0에서부터 3까지 적분으로 가능하다 이거죠. 자 그런데 이 상태에서는 지금 S2가 양수고요. S1이 지금 음수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S1이 음수가 된다라는 것은 아래에 있는 이 1차 함수에서 2차 함수를 뺐다는 얘기겠죠. 네, 좀 그냥 차수가 더 큰 거부터 빼는 게 더 좀 편하니까 자 이거에다가 양변에 이제 마이너스 곱해주시면요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S1은 그대로 그냥 2차 함수 빼기 1차 함수 해주시고요. 2분의 1 이것도 밑에 있는 2차 함수 빼기 1차 함수 하시면 돼요. 그럼 이거를 한꺼번에 0에서부터 3까지 2차 함수 b는 마이너스 5였죠. 이렇게 이제 식이 구성될 수 있다는 거죠. 이거 풀면은 C 바로 나오겠죠? 네, 이렇게 하시면 이제 끝나죠. 됐죠? 네. 자, 다음 문제 넘어가기 전에 아까 우리 처음에 했었던 이거 있잖아요. 이거를 조금만 더 자, 여기에 임의의 어떤 fx라고 할게요. 이렇게 있고 요 직선은 gx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있을 때 새로운 함수를 구성할 건데요. hx를 이 함수에서 뺀 걸로 자, 이렇게 구성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빼 보시면 ax 제곱에다가 b 마이너스 m c 마이너스 n 이렇게 똑같이 2차 함수가 되겠죠. 그럼 2차 함수를 역시 마찬가지로 한번 그려보시면은 지금 이 부분이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2차 함수가 만들어지겠죠.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네. 그리고 이 부분을 뭐 알파랑 베타라고 이렇게 한번 더 볼게요. 자, 그 다음에 넓이를 2등분하는 그런 직선을 하나 그릴 건데요. 당연히 이 hx에서는 축이겠죠. 그러면 그 축이 그대로 이렇게 유지가 되겠죠? 아니에요? 축은 위에서는 축이 아닌 거지. 위에선 축이 아닐 수도 있어요. 네. 아니 왜 기울기가 0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이 부분이 지금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일 텐데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2등분하는 직선의 좌표가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아닐 수 있다, 뭐 그런 얘기 맞아요? 네. 알파 2분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맞는데 네. 그 축은 축은 아니야. 아, 축은 아니다. 아, 네. 그렇죠, 축은 아니죠. 축은 아니지만 넓이는 이렇게 2등분 하겠죠? 네. 자, 그러면은 지금 뭘 해볼 거냐면요. 이 이차함수에서의 이 점에서의 접선 기울기 한번 구해볼 거고요. 이제 이 기울기랑 같은지 한번 볼 거예요. 직접 계산으로. 이거 한번 미분해 볼게요.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은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에서의 기울기는 a 곱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 더하기 b가 되겠죠. 이게 기울기겠죠. 네. 자, 이제 한번 실제 이 함수의 기울기 m을 한번 구해 볼 건데요. 이 점에서와 이 점에서의 이 기울기를 이렇게 구해 주시면 되겠죠. 지금 x의 증부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써보면 f 베타 빼기 f 알파 이렇게 하시면 이제 기울기가 되죠. 이게 m. 자, 베타 한번 넣어 보신 다음에 알파 넣은 거를 빼 버리면 자, a 자, 베타 제곱 빼기 알파 제곱이 되고 베타 빼기 알파가 되고 c는 없어지겠죠. 요거 이제 약분 해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지금 똑같다라는 거를 우리가 계산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매번 이렇게 할 수 없고 그냥 이 사실 자체를 앞으로 외워두고 그냥 써먹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유용하죠, 그죠? 자, 14번은 도형 문제인데요. 도형 문제가 어려운 이유가 제가 볼 때 한 3가지 정도 있거든요. 첫 번째, 일단 보조선 때문에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디를 그어야 하는지가 어렵죠, 그죠? 이걸 아는 게 어렵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중학교 내용이 들어가요. 중학교 내용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너무 오래 안 하다 보니까 기억이 안 나죠, 잘. 이런 것도 어렵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어떤 하나의 요소를 여러 측면에서 봐야 돼서 어려워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는 이따 문제 풀면서 같이 얘기할게요. 이 3가지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이 14번 문제는 이 3가지가 모두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자, 하나하나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뭐 문제는 다 알 테니까 바로 한번 적어보시면 자, AC가 3이고 AD가 5고 D가
4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때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C2. 자, 이 길이를 구해야 돼요. 일단 뭐 하기 전에 문제를 먼저 보시면 자, 지금 이 제일 큰 삼각형 볼까요? 그러면 이 길이도 알고요. 이 길이도 알아요. 그랬을 때 이 길이를 구하고 싶어. 그럼 뭐 알아야 돼요? 코사인 CD. 여기에 마주보는 이 각의 크기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냥 구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뭐를 구해야 되는지를 먼저 본 다음에 자, 시작을 할게요. 자, 지금 보니까 지금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의 b가 나와 있는데요. 외접원 나오면 딱 사인 법칙 써야겠네. 떠오르죠. 근데 사인 법칙을 쓰려면요, 그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는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은 없죠. 그래서 만들어줘야 돼요. 이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보조선을 그릴 수밖에 없어요. 보조선 나왔죠. 이거는 지금 제가 말한 대로 이런 흐름으로 생각을 해야지 바로 이거 긋는 게 이게 쉽지 않아요. 그죠? 네. 자, 보조선 그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또 봅시다. 어떤 조건을 찾을 수 있는지 보니까 지금 이 큰 원에서는 사각형이 내접을 하고 있죠. 자, 원에서 내접하는 사각형. 약간 중학교 냄새가 좀 나죠. 그래서 이 세타와 마주보는 이 각이 두 개를 더하면 180도다 라는 것을 중학교 때 배웠죠. 네, 이거 중학교 때 돼요. 자, 그러면은 180도에서 180도 마이너스 세타다. 그럼 여기가 세타가 되겠죠. 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각을 알고 마주보는 변의 길이 아니까 여기서 이제 사인 법칙 쓸 수 있죠. 사인 세타 분의 마주보는 변의 길이. 이렇게 한 게 2R1이다.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이 큰 원에서도 사인 법칙을 좀 쓰고 싶은데 지금 얘는 사각형이죠. 그러면 삼각형으로 만들어줘야겠죠. 그럼 이제 또 어디를 자르면 돼요? 당연히 여기를 잘라서 삼각형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역시 하게 되죠. 보조선이 또 두 개나 나와 있고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삼각형을 봐야겠죠, 그죠? 이 삼각형을 봤을 때 지금 이 변의 길이를 모르지만 그냥 일단 한번 써볼게요. 자, 사인 세타 분의 이거 AE 한 게 2R2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여기서 보시면은 R1, R2가 1대 2라고 되어 있고요. 1대 2예요. 근데 지금 사인 세타가 같으니까 여기도 1대 2라서 AE가 6이다 라는 거를 여기다 6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슬슬 이제 마지막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이 코사인 세타를 구하고 싶어요. 그래야 얘를 볼 수 있으니까. 근데 이 세타는 이 제일 큰 삼각형에서의 세타이기도 하지만 이 삼각형에서도 세타죠, 그죠? 그러니까 이 세타는 한 요소, 이 세타라는 요소가 여기서도 세타지만 여기서도 세타다라는 거를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세 변의 길이가 모두 나와 있으니까 이거 세타 구하는 건 쉽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 구한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요 C2 구해주시면 됩니다. 여기는 계산이니까 그냥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15번 볼게요. 15번도 어렵죠? 어려운데 한번 해봅시다. 자, 일단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분모가 0으로 갈 때 지금 극한값이 존재를 하니까요. 그 분자도 0으로 가야겠죠. 그래서 F0이 0이다를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거는 0에서의
미분 개수가 1이다까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점을 지나고 0에서의 접선의 길이가 1이다 이렇게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다. 중요한 조건이죠. 다 이어져 있다라는 거고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요거다라는 말은 그러니까 gx가 x 또는 gx가 fx 그러니까 모든 실수에서 요 1차 함수이거나 아니면은 이 4차 함수이거나 그런 얘기예요. 대신에 다 연결돼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런 조건을 만족한다라고 돼 있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 말이 2에서의 미분계수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래프로 말하면 2에서 꺾여 있다는 얘기겠죠. 연결이 돼 있대, 꺾여 있다. 자, 그럼 이제 이 말을 좀 해석을 좀 해볼 건데요. 만약에 그 2의 주변에서요. 2의 주변에서 그냥 4차 함수만 이렇게 있다고 쳐볼게요. 이렇게 2의 주변에서 4차 함수만. 그럼 당연히 2에서의 미분 계수는 존재하겠죠. 당연히. 예. 그 다음에 2의 주변에서 역시 그 x 1차 함수만 있다고 해볼게요. 당연히 미분계수 존재하죠. 자, 그러면은 무슨 말이에요? 2를 기준으로 해서 그 4차 함수와 1차 함수가 정확하게 뭐 이쪽에선 4차 함수, 이쪽에선 뭐 1차 함수 이런 식으로 끊겨져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뭐 2의 왼쪽에서는 1차 함수가 있고요. 그다음 2의 오른쪽에서는 뭐 4차 함수가 뭐 이런 식으로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 맞죠? 네. 아니면 반대로 뭐 오른쪽에서는 1차 함수, 왼쪽에서는 4차 함수 그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어쨌든 연속 이어하기 때문에 2에서의 함수값이 뭐예요? 당연히 이겠죠. 네. 그래서 여기서부터 알 수 있는 게 뭐냐? 가에서 알 수 있는 게 F2가 2다라는 거를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2에서 2를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이 1차 함수와 4차 함수로 바뀌게 된다. 이렇게 쓰진 않을게요 그냥. 자, 그 다음에 조건 나를 보시면 A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기함수를 만족시키는 A의 최소값이 4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나도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4가 있으면요 4 이상에서는 기함수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런 4차 함수를 보시면 어디를 봐도 기함수처럼 생기지 않았죠. 그렇다는 얘기는 기함수가 되려면은 요거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요. 기함수가 되려면 당연히 원점 대칭해 보시면은 마이너스 4에서 역시 이렇게 되어야겠죠. 그래서 일단 기본 세팅 값이 마이너스 4와 4 이거 밖에서는 1차 함수다. 이런 모양이에요. 근데 이걸로만 이제 끝나면 안 되고요. 만약에 이럴 수 있잖아요. 여기서 조금 더 1차 함수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여기서도 1차 함수가 좀 더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은 그 최소값이 4보다 작아지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얘기. 그럼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이쪽에서 1차 함수가 좀 이렇게 연장이 됐어요. 그러면은 이쪽에서는 4에서 바로 이렇게 4차 함수가 돼야 된다는 얘기고요. 반대로 오른쪽에서 조금 1차 함수가 연장이 되면은 이쪽에서 바로 이렇게 4차 함수가 돼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조건 나로부터는 여기까지 우리가 얻어내고 가야 된다라는 소리예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풀어볼 건데요. 자, 아까 일단 기본 세팅 먼저 이렇게 좀 할게요. 자, 일단 기본 세팅이 되어 있고요.
다음에 요거를 좀 해봅시다. 자, 이제 사차함수 fx를 그릴 건데, 자, 원점 지나고요. 그 다음에 0에서 접선 기울기가 1이 되도록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죠? 네, 여기서 딱 접하도록 이렇게 그리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에서의 함수값이 2니까 2,2를 반드시 지나야 돼요. 그러려면은 이렇게 관통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사차함수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를 관통할 수밖에 없는데, 자, 2랑 4 사이에 있는 어떤 점을 이렇게 관통할 수 있을까요? 자, 그것이 안 된다는 점은 여기서부터 알 수 있는데요. 자, 보시면 연속이 되려면요,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연속이 되려면은 gx는 반드시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죠? 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 마이너스 4 왼쪽에서는 x 1차 함수가 연장이 돼야 된다는 소리예요. 연장이 돼야 되면 아까 말했듯이 4에서 바로 4차 함수가 시작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점은 반드시 4를 이렇게 지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식을 한번 구성해 볼 건데요. 4차 함수 fx에서 1차 함수 x를 뺀 이 4차 함수는 0에서 접하고요. 2를 지나고 4를 지나죠. 이렇게 이제 식을 구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구하라고 한 걸 보시면은, 자, g3분의 g-2를 구할 건데요. 자, g-2는 쉬워요. 왜냐면은 g를 한번 끝까지 한번 그려볼게요. 일단 여기는 뭐 g겠고요. 그 다음에 자, 이쪽 파트에서 여기로 할 것이냐 1차 함수로 할 것이냐, 여기로 할 것이냐 4차 함수로 할 것이냐, 이걸 결정을 해야 돼요. 일단 여기서는 뭘 해야 돼요? 네. 꺾여야 되니까 4차 함수를 결정해야 돼요. 일단 여기서는요? 4차 함수로 하면 왜 안 되죠? 2에서 미분으로. 그렇죠. 2에서 꺾여야 되기 때문에요. 2에서 꺾여야 돼서 여기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모양, 예, 요게 이제 gx가 되는 거죠. 그러면 보시면은 g-2는 여기니까요. 그냥 이거 -2예요. 그 다음에 g3은 여기가 2니까 g3을 구하려면은 여기 f3을 구해야겠죠. f3은 여기다 3 넣으시면 이제 구할 수 있죠. 지금 이게 첫 번째 케이스고요. 자, 두 번째 케이스도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또 역시 기본 세팅을 먼저 하시고, 자, 역시 2,2를 관통을 하면서 이게 원점에서 접하도록 그릴 건데요. 그 나머지 관통하는 점이 0과 2 사이에 있을 수도 있죠. 여기. 관통하는 점. 네. 그러니까 아까 4를 관통했잖아요. 네. 근데 0과 2 사이에 있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리면 관통하고 이렇게 그리면 되죠. 이렇게 하면 문제가 뭐예요? 나조건 먼저 시키는 거죠. 이렇게 하면 여기까지 gx를 그릴 때 둘 다. 여기도 연장돼야 되고 여기도 연장돼야 돼요. 그럼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관통돼야 되는 점이 남은 게 이제 0보다 작은데. 자,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하려면은, 자, 일단은 여기서 관통을 하고 여기서 이렇게 접한 다음에 이제 이렇게 관통해야겠죠. 자, 그런데 이제 어디를 관통할 것이냐를 보시면, 자, 이번에 반대로 여기 이쪽으로 가야 돼요.
자, 여기서 연속이려면은 gx가 이렇게 하다가 연장이 여기까지 돼야겠죠. 여기까지. 연장이 됐으니까 아까 했던 것처럼 마이너스 4에서 바로 4차함수가 시작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마이너스 4를 관통을 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역시 그러면 식을 써보시면 이게 나오나요 여기까지? 자, 식 한번 써보시면 fx-x는 자 x제곱 x 0에서 접하고요 2를 관통하고 마이너스 4를 관통하죠. 이렇게 식 구성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gx를 본격적으로 한번 그려보시면은 아까 여기까지는 했고요. 여기까지 오고 그 다음에 1차함수예요? 4차함수예요? 4차함수죠? 네, 왜냐면은 여기서 바로 꺾여야 되니까. 네. 4차함수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1차함수예요? 이거 4차함수예요? 4차함수. 왜냐면은 1차함수 해보면 2에서 미분 가능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예, 이런 모양. 예, 이게 gx가 돼요. 자, 이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것을 한번 구해보시면 자 g3분의 g-2 g3은 자 여기가 2였으니까요. g3은 그냥 3이죠. g3은 3이고요. 자 g-2는 여기니까요. 여기는 이제 f-2와 같죠. f-2는 그냥 대입하시면 되죠. 자 20번 보겠습니다. 20번은 20번 치고는 꽤 쉽게 나왔어요. 그래서 준킬러 정도 되는 문제인데 한번 어떻게 하는 건지 봅시다. FK, GK, 3K 같다. 그래서 그냥 FK가 3K이다. 그리고 GK가 3K이다. 이렇게 두 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러면 X에 K 넣으면 뭐 KT 파이라고 할까요? 이게 뭐 3K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사인 KT 파이가 뭐 루트 3K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코사인 KT 파이가 마이너스 K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지금 K는 0보다 크니까 양수잖아요. 그래서 루트 3K도 당연히 양수겠고요. 마이너스 K는 음수겠죠. 자 그러면은 사인이 양수가 되는 그리고 코사인이 음수가 되는 그런 범위를 한번 찾아볼 건데요. 지금 각이 KT 파이로 나와 있으니까 그 KT 파이의 범위를 한번 구해볼게요. 그래서 여기다가 양변에 이제 T 파이를 곱하면 되죠. 그러면 0 KT 파이는 2파이 그죠? 0에서부터 2파이 사이에 있는 건데요. 자, 사인 한번 그려보시면 사인이 양수가 되는 범위는 0에서부터 파이겠죠. 그 다음에 코사인도 그려보시면 코사인이 음수가 되는 범위는 뭐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3파이까지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키려면 2분의 파이에서 파이까지 여기도 2분의 파이에서 파이까지겠죠. 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KT 파이가 2분의 파이에서 파이 사이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파이를 없애줄 수 있죠. 2분의 1 KT는 2분의 1과 1 사이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우리가 어떤 세 개가 이렇게 같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같다고 했죠. 근데 나머지 하나의 조건을 찾을 때 우리가 그 세 개 중에서 선택할 때 이렇게 뽑고 하는 거 또 나머지 또 뭐 있어요?
두 번째. 이게 있죠, 이게. 이거. 그래서 요걸 빼놓으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그 조건을 한번 해보시면은, 자, FK와 GK가 같다. 한번 써볼까요? 요 조건이 필요하고요. 자, 사인이나 코사인 나왔으니까 양변을 코사인으로 나눠주시면은 탄젠트를 알 수 있죠. 자, 탄젠트가 마이너스 루트 3이 돼야 되고요. 한번 탄젠트 그래프 그려볼까요?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겠죠. 자, 근데 역시 KT 파이가 아까 KT 파이는 2분의 파이에서 파이 사이. 자, 여기가 2분의 파이고요. 그리고 파이 사이에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마이너스 루트 3이 되는 거. 여기 하나겠죠. 자, 이 값이 뭐예요? 3분의 2 파이죠. 네. 자, 즉 KT가 3분의 2라는 얘기죠. 3분의 2는 지금 이 2분의 1과 1 범위 사이에 있죠. 3분의 2 맞고요. 자, 그러면 이제 구했던 이 KT를 아까 맨 처음에 여기 사인이랑 코사인 여기다 한번 넣어 볼까요? 여기다 넣어 볼까요? 자, 그러면은 사인 3분의 2 파이 뭐예요? 2분의 루트 3이죠? 네. 그럼 이제 이게 루트 3K니까 K가 2분의 1이다. 뭐 그럼 T는 뭐 3분의 4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이렇게 세 개가 같을 때 이게 같다를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 예, 그 아이디어만 아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21번부터 역시 또 킬러 문제인데요. 근데 사실 21번은 이번 21번은 치고는 조금 쉽게 나오는 편이에요. 예. 자, 한번 볼 건데, 자, 원점을 지나는 3차 함수 fx가 있고요. 직선 y는 t가 만나는 점의 개수를 gt라 하자라고 돼 있는데요. 뭐 3차 함수 뭐 이렇게 주어져 있겠죠. 그죠? 자, 만약에 3차 함수가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y는 gt를 어디를 그어도 gt는 항상 뭐예요? 1인 상수함수죠. 그러면 그 상수함수를 이렇게 뭐 평행 이동해봤자 역시 상수함수죠. 그 상수함수 두 개 더해도 상수함수죠. 분해 속에 나올 수가 없죠. 당연히 이런 문제는 안 나오죠, 그죠? 이런 거 안 나오고요. 자, 3차 함수가 이런 모양일 때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GT가 여기서는 1이었다가 2였다가 3이었다가 2였다가 1 이렇게 되는 함수겠죠. 네, 그래서 그 GT가 어떻게 생겼는지 개형을 잠깐 좀 그려보자면 1이었다가 2였다가 3이었다가 2였다가 1이 되는 이런 거겠죠. 1, 2, 3 여기 GT예요. 자, 그리고 이 GT를 4만큼 평행 이동을 한 다음에 그걸 더할게요. 그 더한 함수가 두 점에서만 불연속이 돼야 되는데요. 근데 지금 이 길이가 뭔지를 몰라서 4만큼 평행 이동을 하면 얼마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 경우의 수가 세 가지밖에 없죠. 그러니까 요게 이렇게 요만큼 오는 경우랑 이 끝이 여기에 있는 경우랑 이만큼 가는 경우 이 세 가지밖에 없죠. 네. 네. 그 중에 하나만 좀 해보자면은 예를 들어서 3만큼 갔더니 이만큼 갔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했어. 요게 이제 평행 이동한 거라고 해봅시다. 이거 두 개를 더해볼게요. 이렇게 더해보시면 1 더하기 1이니까 여기는 2였다가요.
여기서 3, 네, 3이 되고 네. 여기서는 4, 4가 되고요. 여기서는 5, 5가 되고요. 여기서는 6. 6이었다가 5가 되고 4가 되고 3이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불연속이 4개나 생겨요. 근데 이거는 이거를 넘어서 이렇게 가도 마찬가지예요. 4개 생겨요. 그래서 2개만 생기는 경우는 딱 한 가지 경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어떤 경우냐면 그러니까 요게 딱 살아서요. 여기. 요 경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길이가 4가 되어야 된다라는 뜻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걸 이제 더해서 한번 그려볼까요? 자, 1, 2, 3이에요. 자, 그려보시면 1 더하기 1이니까 2고요. 2로 쭉 가다가 3 되죠. 3. 그 다음에 3 더하기 1, 4. 4. 여기서는 4, 4, 2 더하기 2니까 4죠, 그죠? 네. 4. 그대로 4. 여기는 1 더하기 3, 1 더하기 3이니까 4죠, 그죠? 네. 또 4. 여기는 3이 1 더하기 2니까 3이죠. 여기는 1 더하기 1이니까 2죠. 네.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가 이제 2, 3, 4라고 해서 지금 여기서 이제 연결이 돼 있죠. 그래서 여기서만 불연속이 나오고요. 0과 A에서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양수 A니까 여기가 0이겠죠? 여기가 A. 근데 보시면은 이 길이가 아까 4로 구했기 때문에 4, 4 해서 A가 8이라는 거를 바로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애초에 지금 요게 GT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평행 이동을 한 거였고요. 그럼 원래 GT를 보시면요. GT는 0에서 두 점을 만나죠. 그러니까 여기가 0이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4에서, 그러니까 4죠. 4에서도 두 점을 만나요. 그러니까 여기는 4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X축을 관통하고 X축에 접하고 그 다음에 극대값은 4인 이런 3차함수다라는 얘기고요. 이 3차함수의 식을 이제 구성하기 위해서 지금 주어진 게 원점을 지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점을 지나는 경우가 지금 0인 게 여기 두 개인데요. 그래서 첫 번째 경우는 여기가 이제 Y축인 경우, 두 번째 경우 여기가 Y축인 경우겠죠.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서 풀어야 되겠죠. 자, 해봅시다. 저거 먼저 써볼까요? 이렇게. 이렇게 두 가지 경우 있죠. 자, 그런데 이 보시면은 FA 즉 A는 8이니까 F8의 최소값을 구할 거예요. 근데 뭐 8은 여기쯤 있겠죠, 이렇게. 당연히 여기도 8 있겠죠. 그러면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기다가 8을 넣은 거랑 여기다가 8을 넣은 거랑 뭐가 더 작겠어요? 당연히 여기겠죠. 그래서 사실 얘는 그래프를 보고 나서 그냥 바로 제껴도 돼요. 네, 그래서 얘는 하지 말고요. 요것만 할게요. 자, 그럼 이제 이 3차함수 식을 구성을 할 건데요. 여기 접하는 여기를 한번 알파로 둬볼까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종필쌤이랑 많이 했었죠. 여기 이제 여기가 3분의 알파겠죠. 자, 그럼 식을 구성하시면은 fx는 최고차항 계수가 1이고요. x 그리고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이렇게 구성할 수 있죠. 네. 그 다음에 3분의 알파를 넣었을 때 이 값이 4가 나온다. 하시면 알파 구할 수 있죠. 그럼 뭐 이제 하면 되죠. 사실 저는 제가 모고 풀 때도 저는 이거 그냥 안 풀거든요. 풀기 싫어서. 너무 짜증나서. 예. 하지만 뭐 해야겠죠. 자, 한번 해볼게요. 보통 이제 이런 문제일 때 보통 우리가 많이 하는 방법이 그 A1 처음부터 이렇게 쭉 순서대로 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맨 끝부터 이렇게 쭉 하거나 이렇게 하죠. 근데 이번 문제 같은 경우는 저는 그 두 개를 모두 썼어요. 그러니까 처음에서와 끝에서를 모두 이렇게 하는 방법을 했거든요. 예. 한번 해볼게요. 예. 자, 먼저 조건 가를 보시면 A1, A2가 둘 다 풀풀 아니면 마마여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A1이 마이너스라고 해보시면 A1이 마이너스이면 그럼 이제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A1을 제곱하면 A2가 되는 건데 그럼 A2는 제곱이니까 양수겠죠. 그럼 이제 마풀이 되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조건 가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둘 다 양수여야 된다라는 거를 알 수 있어요. 여기가 이제 그 A1부터 시작한 거였고요. 이제 끝에서부터 이제 또 해보려고 해요. 자, 지금 보시면은 A3과 A5가 같아야 돼서요. 그 사이에 있는 A4 요거에 이제 키포인트거든요. 그래서 A4가 양수인지 0인지 음수인지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풀어볼게요. 자, A4가 음수인 때부터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자, A4가 음수일 때. 자, 그러면은 A4가 음수면은 A4가 여기다 음수니까요. 그래서 A5는 A4의 제곱이겠죠. 그럼 당연히 음수를 제곱하니까 A5는 당연히 플러스가 될 거예요. 그럼 당연히 A3도 플러스가 되겠죠. 그러면은 A3가 여기 양수니까 넣어보시면은 A4는 마이너스 2A3 더하기 3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A4를 여기다가 넣어볼게요. 그 다음에 어차피 A3과 A5는 같으니까 이것을 그냥 A로 한번 써볼게요. 자, 그러면 A5는 A4 제곱 이걸 제곱하시면 4A 제곱 마이너스 12A 더하기 9가 되죠. 자, 요거 한번 풀어주시면 4, 1, 9, 1 이렇게 하면 되죠. 자,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A가 1 또는 A가 4분의 9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일단 둘 다 플러스니까 플러스 맞죠. 그런데 여기서 한번 넣어보시면 자, A는 A3이기도 하죠. 이 식 한번 넣어볼까요? 1을? A4가 1이죠. A4가 1이에요. 아까 우리 A4는 음수일 때 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제 이 케이스는 안 되겠죠. 결국 남은 건 이제 이것만 남죠. 자, 그러면은 A3이 4분의 9일 때 역시 또 이렇게 거꾸로 A2랑 A1 이렇게 한번 구해 나가 볼게요. 일단 편한 게 둘 다 지금 양수라고 이미 구해놨기 때문에 자, A3가 4분의 9인데 A2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A2는 마이너스 4분의 3? 이런 계산 도와줘요. 자, 그래서 A2는 8분의 3 역시 양수 나왔죠. 자, 그럼 이제 요것은 역시 또
마이너스 2a1 더하기 3이죠. 네. 그러면 2a1은 8분의 21? 네. 더 달라니까. 그래서 a1은 16분의 21. 됐죠? 네.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일 때 지금 a1이 이렇게 하나 나온 거예요. 됐죠? 네. 자, 이제 다 지우겠습니다, 이제. 자, 이제 두 번째 경우 해볼게요. 자, A4가 0일 때 한번 해보겠습니다. A4가 0이면 이 케이스에 들어가고요. 그러면 A5는 A4의 제곱인데 당연히 뭐 0이겠죠. 그러면 당연히 뭐 A3도 0이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해봅시다. A3가 0인데 A2를 넣어보시면은 이렇게 되고요. 그럼 A2는 2분의 3이죠. 그러면은 자, A2는 마이너스 2A1 더하기 3인데 그래서 A1은 4분의 3 됐죠? 네. 그래서 4분의 3이라는 것이 또 나왔어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자, A4가 양수일 때 한번 봅시다. 양수니까 당연히 여기다가 넣어보시면은 A5는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이때는 문제가 뭐냐? 예를 들어서 A4가 1이라고 해보시면요. A5가 1 양수 나오죠. 근데 A4가 만약에 2라고 해보시면 A5가 음수 나오죠. 네. 그래서 양수 음수가 이제 바뀌어서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또 케이스를 나눠 주셔야 아주 제가 싫어하는 스타일인데. A5가 양수가 나오려면은 A4가 2분의 3보다 작아야죠. 그렇죠? 2분의 3. 예.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겠죠? 예. 자, A4가 이 케이스에 있으면은 A5도 양수가 되고 A3도 양수가 돼요. 자, 그러면은 A3가 양수니까 A4는 저기다가 넣어보시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아까처럼 A3이랑 A5를 똑같이 그냥 A로 둔 다음에 이 A4를 여기다가 이제 대입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A는 4A 마이너스 6 더하기 3이니까 마이너스 3. 그래서 A는 1. 이렇게 나오네요. 뭐 양수 맞죠? 그러니까 A3랑 A5가 1이란 얘기예요. 그러면은 자, A3가 1인데 그럼 A2는 A2 1이죠? 1이요. 1 나오고요. 그럼 A2가 1인데 이게 마이너스 2A1 더하기 3이죠. 그럼 A1은 1이요. 1이죠. 그래서 이렇게 또 나왔고요. 자, 이제 두 번째 경우, 그러니까 이번엔 그러면 A4가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을 때이겠죠. 자, 이렇게 되면은 A5가 0보다 작거나 같아지겠죠? 네. 자, 이때도 한번 해봅시다. 이때는 A3가 이 경우에 속하기 때문에 자, A4를 A3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고요. 역시 이것을 여기다 한번 대입을 해봅시다. 자, 그리고 어차피 같은 거니까 역시 또 그냥 A로 쓰시면 A는
마이너스 2 a 제곱 더하기 3. 인수분해 되나요? 네. 플러스 3 마이너스. 이렇게? 네. 그러면은 이제 a는 1 또는 마이너스 2분의 3인데 a가 지금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죠. 그래서 이제 1은 안 되고요. 요게 맞겠죠. 그러니까 a3이 마이너스 2분의 3이어야 한다라는 거고, 역시 넣어보시면 자, 마이너스 2a2 더하기 3. 네. 2분의 9. 네. 그래서 a2는 4분의 9. a1은 8분의 3. 그게 8분의 3 아니에요? 8분의 3. 8분의 3이죠? 네. 네. 8분의 3. 그래서 역시 또 이제 마지막 값이 나왔어요. 아, 총 4개를 이제 다 더해주시면 나오겠죠. 사실 원래 시험에서는 이런 문제는 그냥 버리는 게 정석이에요. 자, 미적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그 3점과 4점 사이에 격차가 굉장히 커요. 3점까지는 사실 틀리면 안 되는 문제들이고요. 근데 4점부터는 급격하게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네. 원래 미적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더 심해질 거예요, 미적은. 네. 자, 먼저 한번 보시면 F'은 B에 해가 존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한번 저거 미분해 볼까요? 코사인 A 더하기 B 코사인 X 곱하기 안에 거 미분하시면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 사인 X가 B다라는 그 해가 존재한다는 얘기고요. 뭐 B를 없애주시면 요거 두 개 곱한 게 이제 마이너스 1이 돼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뭐 다시 써보면 이렇게 되죠. 자, 그런데 사인과 코사인의 범위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예요. 그런 수들 두 개를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된다? 라는 거는 경우가 뭐 몇 개 없죠. 1이랑 마이너스 1 또는 뭐 마이너스 1, 네. 1 이렇게 이거밖에 없죠. 그래서 역시 이거는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풀어 주셔야 하고요. 써볼까요? 첫 번째 이거부터 한번 써봅시다. 예를 들어서 사인 x가 1인 거, 그리고 이게 마이너스 1일 때.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일단은 보시면은 사인 s가 1, 뭐 사인 s가 마이너스 1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그 우리 그래프를 좀 그려 보시면, 자, 사인이 1이 되는 케이스는 2분의 파이겠고요. 마이너스 1이 되는 케이스는 2분의 3파이겠죠. 근데 그때의 코사인을 한번 볼 건데요. 자, 코사인을 그려보시면 사인이 1일 때도 코사인은 0, 사인이 마이너스 1일 때도 코사인은 0이죠. 그래서 이 두 경우 모두 이 코사인 부분이 이제 날아간다라는 거를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좀 간단해지는 게 그냥 코사인 A가 마이너스 1이다. 여기서는 코사인 A가 1이다. 이렇게 조금 더 식이 간단해지죠. 그래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코사인이 마이너스 1이 되는 케이스는 파이, 3파이 이런 것들이죠. 근데 A가 지금 7파이보다 작은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A는 뭐 파이, 3파이, 5파이까지
라고 할 수 있고요. 역시 코사인이 1이 되는 것은 이제 짝수 파이겠죠. 근데 양수해야 되니까 0 말고 2파이부터 4파이, 6파이까지 이렇게 돼야겠죠. 역시 이 중에 안 되는 게 있겠죠. 그래서 안 되는 건 걸러내고 되는 것만 찾아볼게요. 조건 가로부터는 얻을 수 있는 게 이 정도면 됐죠? 네. 자, 이제 조건 나를 한번 봅시다. 우리가 조건 나에서는 알 수 있는 것이 일단은 분모가 0으로 갔는데 극한값이 존재해요. 그럼 분자도 0으로 가겠죠. 자, 그래서 0을 넣었을 때, 즉 사인 FA 파이가 0이 돼야 된다 라는 거고요. 근데 사인 어떤 파이가 0이 된다라는 것은 이 FA가 정수여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FA를 구해볼게요. FA. 여기서 해볼까요? FA. 자, FA를 넣어보시면 사인 A 더하기 B 코사인 A인데요. 지금 여기 첫 번째 케이스는 코사인 A가 마이너스 1인 케이스예요. 그러면 사인 A 마이너스 B가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케이스에서는 FA가 사인 A 플러스 B가 되겠죠. 이거 두 개가 모두 정수가 돼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자, 근데 이게 사인이에요. 사인이 정수가 될 수 있는 건 몇 개 없죠. 이거 세 개밖에 없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요게 0으로 간다라는 거를 알았는데 또 있죠. 알 수 있는 게 요거를 미분한 거, 그죠? 미분 계수가 A분의 B다를 알 수 있고요. 자, 이거 미분해볼까요? 코사인 FA 미분한 다음에 X에 0 넣을게요, 그냥. 네, 그러면 그냥 코사인 이렇게 파이가 되죠. 일단 곱하기 이제 안에 거 미분해 주시면 4분의 FA 되고 요것이 A분의 B다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고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A랑 B는 둘 다 양수기 때문에 A분의 B는 양수여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근데 한번 이제 해봅시다. FA가 0이 될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0 넣어볼게요. 그러면 그냥 0이죠. 그래서 안 되죠. 0 둘 다 안 되고요. 자, 1도 넣어볼까요? 1 넣어보시면은 뭐 4분의 1이죠. 여기서 이제 코사인 파이죠.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1에 넣어서 이제 음수 나와서 안 되죠. 결국 가능한 것은 이거겠죠. 실제 한번 넣어보시면 자, 마이너스 1 넣고 마이너스 1 넣어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나오죠. 네, 그래서 요 경우만 되는구나를 알 수가 있네요. 실제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4분의 1. 그러니까 A분의 B가 4분의 1이래요. A는 4이겠죠. 그래서 각각의 A에 대해서 B는 요거의 4분의 1배, 4분의 1배, 4분의 1배 다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기다가 이제 다 넣어 볼게요. 험난한 과정이죠. 넣어볼까요? 세 가지. 그러니까 사인 파이 빼기 4분의 파이죠. 그리고 사인 3파이 빼기 4분의 3파이고요. 사인 5파이 빼기 4분의 5파이죠. 요 세 개 각각 구해서 마이너스 1이 나오는지를 보시면 되는데요. 사실 이미 4분의 뭐시기가 있는 이상 마이너스 1이 나올 수가 없죠. 사인에서는. 그래서 이건 사실 계산 안 해도 안 나온다
라는 거를 바로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도 자, 사인 이번에 두 개를 더할 건데요. 자, 2파이 더하기 4분의 2, 그러니까 2분의 파이. 그다음 사인 4파이 더하기 파이. 사인 6파이 더하기 2분의 3파이. 네. 이렇게 세 가지죠. 계산해 보시면은 2파이, 4파이, 6파이 다 어차피 그 주기의 정수배이기 때문에 이거 뭐 없애줘도 되죠. 그래서 그냥 2분의 파이는 1, 파이는 0, 이거는 마이너스. 안 되고 이것만 된다. 를 알 수 있죠. 그래서 되는 것이 A가 6파이, B가 2분의 3파이구나. 그래서 A, B 값 이제 구해주시면 됩니다. 어렵죠? 네. 27에 비해서 갑자기 뛰어요. 자, 28번부터. 네. 미적이 원래 그렇습니다. 자, 29번도 어렵죠? 네. 어려웠어요. 자, 먼저 그냥 문제를 좀 파악을 좀 해볼 건데요. 지금 AB의 길이가 루트 3이고요. BC의 길이가 2고 반원이 있고 세타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넓이를 뭐 F세타라고 하고 뭐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이 삼각형의 넓이를 F세타 이 식을 나타내야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 밑변의 길이는 알고 있지만 높이를 모르죠. 그래서 높이를 만약에 이렇게 해서 구하려고 하면 그럼 이제 그 수렁에 빠지게 되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게 한 변의 길이가 나와 있고 끼인각이 나와 있으니까 이 나머지 한 변의 길이를 어떤 문자로 둬야겠다. 뭐 한번 x로 둬볼까요? 이렇게. 그래야 이 f 세타를 식을 구성할 수 있겠죠. 자, 식을 구성해 보시면 2분의 1 루트 3 x 사인 세타라고 써 주셔야겠죠.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구하라고 한 건 뭐냐면 이제 f 프라임인데요. f 프라임 세타를 구한 다음에 거기다 세타에다 6분의 파이를 넣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양변을 한번 세타로 미분을 해보시면 자, 이렇게 되겠죠. 여기다가 세타에 6분의 파이 말해줘야지. 6분의 파이 넣어주시면은 값을 구할 수 있고 그때 x도 구할 수 있고 문제는 뭐냐? 이거죠, 이거. 그러니까 dx d세타를 구할 수 있느냐가 이 문제의 핵심이고요. 그러려면 x랑 세타 사이에 어떤 관계식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 길이와 이 각 세타 사이에 어떤 관계식이 나와야 되죠. 이걸 찾는 게 가장 어려운 거고요.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는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해설을 봤는데요. 그걸 찾는 게 가장 어려운 건데 찾을 때 좀 힌트가 되는 게 있어요. 사실 문제에서 가끔은 이 뭘 구하라고 한 걸로 힌트를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세타가 6분의 파이, 그러니까 30도일 때 값을 구하시오. 30도일 때 그걸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30도일 때.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요? 지금 여기가 30도예요. 자, 30도면은 90도, 30도, 60도. 그리고 여기 루트 3이래요. 루트 3대 1대 2인 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건데요. 근데 아까 BC의 길이가 2라고 했는데 여기 길이가 1이래요. 당연히 여기 길이도 1이겠죠. 즉, 이 BC의 중점이구나를 알 수 있고요. 즉, 이 점이 이 원의 중심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그 원의 단지름이기 때문에 여기도 1이라는 거를 역시 또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세타가 그 30도일 때 말고 그냥 아무 각일 때 한번 좀 임의로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를 뭐 세타라고 이렇게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이 길이가 x였죠, 여기가? x. x와 세타의 관계를 지금 찾아 나가는 거예요. x가 있고 세타가 있는데 지금 이 세타를 여기에 두기보다는 이쪽에 두는 것이 좀 더 나아 보이거든요. 여기서는 그러면은 그 30도 빼기 세타가 되겠죠, 이 각이. 네. 그럼 이제 이 각을 알고 이 길이를 알고 이 변의 길이를 알아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보조선을 이렇게 그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문제가 어려운 것이 역시 또 보조선이 또 쓰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 길이는 원의 반지름이기 때문에 1이라는 걸 알고요. 그러면 세 변의 길이를 알고 한 각을 아니까 뭘 쓸 수 있어요? x 그리고 코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쓸 수 있죠. 네. 어렵죠. 진짜 어려워요. 자, 그럼 해봅시다. 이거 1의 제곱은 x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빼기 2 곱하기 자, 4x 코사인 자, 6분의 파이 빼기 세타 이렇게 하시면은 코사인 법칙을 쓴 거고요. 이걸 좀 x에 대해서 정리 좀 해보시면은 자,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이제 x와 세타 사이의 관계식을 우리가 구해냈기 때문에 이제 이걸 이제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양변을 바로 세타로 한번 미분해 보시면 자, 2x dx d세타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마이너스인데 또 마이너스니까 그냥 플러스 되죠. 이렇게. 그리고 상수 없어지고 는 0이에요.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것은 세타가 6분의 파이일 때죠. 자, 그럼 세타가 6분의 파이일 때 세타가 30도일 때는 아까 x가 뭐가 되느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 더하기 1, 3이 되죠. 이때는 x가 3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넣어보시면요. 3 넣어보시고 6 자, dx d세타가 되고 자, 여기다가 세타를 넣어보시면 코사인 0은 1이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4 dx d세타가 되고 세타에 6분의 파이 넣어보시면 0이 되니까 없어지죠. 즉 dx d세타가 0이 된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제 이 세타 자리에 6분의 파이를 대입을 해보면 요것이 0이니까 이제 없어지고요. 그리고 2분의 루트 3 곱하기 x에다가는 3 코사인 30도 2분의 루트 3 그래서 요게 답이 됩니다. 여기다 이제 20 곱하면 답이 되겠죠. 예. 그러니까 문제를 알고 나면은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 아까 이거. 그러니까 x와 세타 사이 관계식을 찾는 이 부분, 예. 코사인 법칙 쓰는 이 부분이 가장 어렵죠. 여기요. 예. 자, 마지막 30번 해볼 건데요. 자,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 그럼 AN이 그러니까 첫째 항 A도 양수고 공비 R도 양수다라는 얘기고요. BN을 저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러면은 그 공비 R이 1보다 크냐, 1보다 작냐, 1이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역시 풀어주셔야 되는데요. 가장 아닐 거부터 아닌 거부터 아닐 것 같은 것부터 해봅시다. 당연히 공비가 1일 거 없겠죠. 공비가 1일 때 한번 볼 건데요. 근데 이때는 역시 또 케이스가 또 나눠져야 돼요.
공비는 1인데 그 첫째 항이 1보다 작을 때랑 1보다 클 때 나눠서 또 해야겠죠. 예. 자, 일단은 첫째 항이 1보다 작으면은 항상 뭐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이런 식으로 작은 수들만 있는 거라서요. 그때는 다 1보다 작으니까 결국 bn은 첫째 항은 그냥 마이너스, 둘째 항 1, 셋째 항 1,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반복돼서 나가는 이런 수열일 거예요. 자, 그런데 조건 가를 보시면 3n 마이너스 2번째, 3n 마이너스 1번째, 3n번째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 관찰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게 마이너스 1에서 시작하면은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요. 만약에 처음에 거를 1부터 시작하면요. 1, 마이너스 1, 1 이렇게 돼요. 이 두 가지 경우밖에 없죠. 그 두 가지 경우를 다 한번 써볼 건데요. 자, 시그마. 첫 번째 경우, 마이너스 1부터 시작을 하면요.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7,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해서 자, 시그마 마이너스 12가 돼서요. 뭐 당연히 수렴하지 않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도 1부터 시작 한번 해보시면은 3, 7, 2. 예. 그래서 이 경우도 뭐 시그마 10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렴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첫째 항이 1보다 클 때 한번 해봅시다. 자, 1보다 크면은 그는 같다라고 해야죠. 그러면은 그냥 A만 있죠. 그러니까 BN이 그냥 A만 이렇게 있는 이런 경우고요. 자, 이때도 역시 시그마를 구해주시면 그러면 3A 마이너스 7A 더하기 2A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A라서요. 당연히 역시 수렴하지 않죠. 그래서 지금 이 경우에 의해서 역시 예상대로 공비가 1일 때는 수렴하는 경우가 없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공비가 1보다 작을 때 한번 해볼게요. 자, 이때 한번 해봅시다. 근데 공비가 1보다 작으면요, 이걸 한번 그래프처럼 한번 나타내 볼까요? 이렇게 이게 뭐 N축 뭐 하시면 그러니까 A1, A2들을 이렇게 점으로 한번 찍어 보시면요, 이거는 마치 그 지수함수에서 밑이 1보다 작은 경우, 그래서 마치 뭐 이런 케이스,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뭐 A1, 뭐 A2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걸 거예요. 그 다음에 자, 1을 기준으로 해서 1보다 작으면은 이렇게, 1보다 크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기준의 점을 1로 잡을 건데요. 어딘가에 1이 있겠죠. 이렇게. 1. 그죠? 근데 1보다 큰 부분에서는 그냥 A1, 그러니까 A1, A2가 그냥 그대로 B1, B2가 될 거예요. 근데 1보다 작은 부분에서는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바뀌냐면, 뭐 요거는 뭐 마이너스 1로, 요거는 1로, 요거는 또 마이너스 1로, 요거는 1로 이런 식으로 바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조건 가를 통해서 자, 이 급수를 먼저 볼 건데요. 하기 전에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자,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이 급수가 수렴하는 그 수렴성과 n이 예를 들어서 뭐 어떤 100부터 무한대까지 그것이 급수가 수렴하는 수렴성과 같아요? 달라요? 똑같죠. 같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저 급수의 수렴성은 이 앞부분 있잖아요. 앞부분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1보다 큰 부분,
1보다 큰 부분은 그냥 없애줘도 돼요. 그냥. 그러니까 저 수렴성에 전혀 그 관여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쪽 마이너스 1, 1 이거 왔다 갔다 하는 이 부분만 체크를 해도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해볼 건데요. 이건 아까 했던 거니까 익숙하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하면은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되고요. 아니면은 1, 마이너스 1, 1이었잖아요. 그 경우밖에 없어요. 넣어보시면 자, 이게 몇 번째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n이 어떤 수 네모부터 무한대까지 급수 이것만 따져도 돼요. 그리고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해 보시면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7,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자, 이거는 아까 우리 했듯이 당연히 수렴하지 않아요. 이거 반대로 해도 이게 12가 나오니까 수렴하지 않죠. 그래서 공비가 1보다 작지 않구나 알게 됐고요. 그럼 남은 경우가 역시 공비가 1보다 크다. 이건 확실하죠. 자, 그때 한번 이제 공비를 구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이렇게 한번 그래프로 나타내 볼 건데요. 공비가 1보다 크기 때문에 지수함수에서는 밑이 1보다 큰 이런 형태의 지수함수로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A1, A2, A3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내시겠죠. 자, 마찬가지로 기준점을 잡을 때 이제 1을 잡을 건데요. 그래서 1을 기준으로 해서 1보다 작은 부분들은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요거는 이제 1이 되고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근데 아까 말했듯이 앞부분은 수렴성에 전혀 관계가 없다고 했죠. 그래서 이 마이너스 1, 1, 이 부분을 그냥 없애버려도 수렴성에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따질 건 뭐냐면요. 이거 1보다 큰 부분들만 따질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는 지금 B3는 그냥 A3가 되는 거고요. B4는 그냥 A4, B5는 A5 이렇게 똑같이 그냥 되는 그런 수열이겠죠. 그러면은 그 맨 처음 있잖아요. 맨 처음 저기서 보시면 맨 처음 거 B3은 마이너스 2 저거를 여기 이제 A3N 마이너스 2가 될 텐데요. A3N 마이너스 2로 한번 묶어 내보시면은 여기는 3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등비수열이니까 이거에 공비 R만 곱한 거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7에다가 공비 R 곱한 거고요. 그 다음 여기는 이제 공비를 2번 곱한 거니까 여기다가 공비를 2번 곱한 거다 이렇게 되겠죠. 역시 여기도 어디서부터인지는 모르고 상관도 없어요. 자, 요것이 이제 수렴을 해야 돼요. 그런데 보시면은 지금 얘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이런 수열이고요. 당연히 n이 무한대로 가면은 이것은 어디로 가요? 무한대로 가죠. 네, 무한대로 가겠죠. 근데 수렴을 하려면 이쪽이 무한대로 가면은 여기는 0으로. 반드시 0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이제 n이 없기 때문에 그냥 요게 0이 되는 거를 구하면 돼요. 그러니까 2r 제곱 마이너스 7r 플러스 3이 0이 되는 그런 r을 구하시면 되고요. 2, 1 마이너스 1이었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네. 네,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러면 r은 2분의 1 또는 r은 3이 나오고요.
지금은 R이 1보다 클 때니까 이거 말고 R이 3이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죠. 자, 조건 가를 통해서 공비가 3이다를 구했고요. 이제 조건 나를 이용할 건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마이너스 4분의 9만 빼면은 이 딱 형태가 뭐예요? 등체중. 등비. 등비 중앙이겠죠. 등비 중앙. 예. 그러니까 근데 저게 아니란 얘기는 그러니까 마이너스 4분의 9가 붙었다는 얘기는 B4부터 6까지는 등비 수열이 아니다라는 얘기겠죠. 자, 그러면은 아까 우리 했던 거 케이스를 총 4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자, 이거 지수함수. 자, 이렇게 지수함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기준점 1을 한번 그어볼게요. 1. 자, 이 1을 기준으로 해서 B4, B5, B6 이 세 개가 어디에 있느냐를 구해볼 건데요. 일단은 이렇게 다 1보다 클 수 있죠. 그리고 B4만 작고 얘는 2개는 클 수 있고요. 2개는 작고 하나는 클 수 있고요. 3개가 다 작을 수 있죠. 그런데 자, 첫 번째 케이스가 되면은 이때는 등비수열이. 등비수열이 돼버리죠. 그래서 이제 조건 나에 맞지 않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경우도 그래요. 마지막 경우는 다 1보다 작기 때문에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이 되죠. 즉 공비가 마이너스 1인 등비수열이 돼요. 그래서 요때도 역시 안 돼요. 이 경우를 먼저 해볼까요? 이 경우. 자, 이때는 B4가 뭐가 되냐면은 이제 1보다 작기 때문에 1이 되죠. 1이죠. 그 다음에 B5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이 되죠. 자, 이것을 조건 나에 넣어보시면요. 마이너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B4는 1 이렇게 되기 때문에 B6는 4분의 13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공비가 3이에요. 그러면은 이것의 바로 앞항인 B5는 3으로 나눠준 12분의 13이겠죠. 12분의 13, 1보다 크죠. 1보다 지금 작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순이죠. 그래서 안 되고요. 되는 경우는 이 경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해볼까요? 자, B5는 1보다 작기 때문에 B4 그래서 1이고요. B5랑 B6는 그대로 등비수열로 하시면 되죠. 넣어보시면요. 자, B5의 제곱은 1 곱하기 B6 마이너스 4분의 9가 돼요. 자, 그런데 그냥 B5를 그냥 쉽게 그냥 B라고 해볼게요. 그냥. 그러면 B의 제곱은 자, B6는 여기다가 이제 3 곱한 거죠. 3B 빼기 4분의 9이기 때문에 양변에 그냥 4 곱할게요. 4B 제곱 마이너스 12B 더하기 9는 0이고요. 이거 완전 제곱식이죠. 2B 마이너스 3의 제곱은 0이에요. 그래서 B5가 2분의 3이라는 거를 구할 수 있네요. 됐죠? 근데 B5라는 것은 A5랑 같은 거죠. 이제 A5를 구한 다음에 이제 그럼 A3 뭐 구할 수 있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오모 해설 강의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우 힘들어.